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민호이고요. 오늘 주제는 최근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사이에 또 라지 모델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모델들은 지금까지 모델들이랑 조금 다른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Efficient LLMs with More Data이고 그 뒤에 챗GPT 같이 인스트럭트 베이스드로 훈련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챗GPT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는지 좀 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자세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에 스탠퍼드 알파카 아니면 돌리 이런 것들과 같이 GPT 라이크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메일에 이메일에 작성해놨듯이 이번 발표 때 커버하게 될 레이저 포인트. 커버하게 될 페이퍼들은 딥마인드에서 나온 친칠라라는 페이퍼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라마 그다음에 오픈AI 인스트럭트 GPT 그다음에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페이퍼 그다음 모델들은 페이퍼들은 아니고요.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강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민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스크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중에. 네. 화면 전환. 잠시만요. 화면 전환. 네. 그게 나오나요? 발표자 화면 나오나요? 어, 이슈 좀 늦었다고 볼까요? 공유 다시 시작 저부터. 인지를 했다. 네, 데스크톱으로 되나요? 네, 됩니다. 어디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번 발표가 저번에 제가 했던 발표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저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이제 스케일링 로드라는 게 존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모델 크기와 데이터셋 크기가 어느 정도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구글 킹칠라 모델 같은 경우가 그 스케일링 로우가 틀렸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요 점선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로우스 포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에서 얘기한 스케일링 로우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플록스가 우리가 가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플롯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점들이 실험을 해본 모델들이거든요. 우리가 플롯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델들을 학습시켜 봤을 때 이 정도 모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더라 하는 플롯인데 이제 카플란 이 사람은 여기에 데이터들을 보고 스케일링 로스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 실험 자체는
효용성 실험 자체는 이 근처에서만 진행을 했고, 이 스케일링 로스에 의해서 GPT-3, 버퍼, 그 다음에 메가트론 튜링 에너지라는 모델들이 여기에 맞춰서 학습이 된 거죠. 요 스케일링 로스의 특징은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게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GPT-3만 해도 벌써 175빌리언 모델이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280빌리언. 버퍼가 아마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논문일 거고요. 그다음에 메가트론 튜링 에너지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학습을 시켰죠. 근데 딥마인드에서는 실험들을 조금 더 해봤는데, 요 다른 포인트들에서도 조금 더 해봤는데, 스케일링 로스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모델 크기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데이터를 더 쓰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스케일링 로스인데요. 이 표에 대해서 바로 어떤 느낌인지 잘 안 나와질 수도 있는데, 이 카플란 이게 기존 스케일링 로스거든요. 여기서는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게 0.7만큼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는 게 0.27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을 증가시킬수록 모델 크기의 비중을 0.7로 두고 데이터셋을 늘리는 거에 0.2를 둬라, 라는 0.27을 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모델 크기가 점점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을 때 각각 0.5 정도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이 얘기의 뜻은 모델 크기를 아주 늘리는 것보다는 데이터셋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게 하는 게 모델 로스, 퍼플렉시티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스케일링 로스가 맞다면 저희는 모델을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대신 학습 토큰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생기고,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실 모델 크기가 증가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면 되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예전 스케일링 로스를 쓰던 모델들이 이 정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모델 크기 굉장히 큰데 학습 토큰은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한 300빌리언 정도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딥마인드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스케일링 로스로 학습한 모델을 친칠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얘들보다 모델 사이즈는 많이 작지만 절반 이하이지만 학습 데이터는 한 4배 정도 더 쓴 1.4 트릴리언을 쓴 모델을 우리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질문. 네. 방금 그 스케일링 로스가 맞다면 모델은 작게 만들어도 되고 데이터 학습 토큰을 늘려야 되는 것이 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모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저희가 한번 어떤 인퍼런스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메모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사람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델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나 이런 추가적인 학습을 할 때도 모델 크기가 더 작은 게,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를 한 거는 버퍼라는 요 구글에서 만든 모델과 핀칠라라고 하는 모델을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버퍼보다 4분의 1 크기죠. 4분의 1 크기인데 데이터 4배를 더 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을 비교해보면 이 파란색 선이 높을수록 친칠라 성능이 더 좋은 거거든요. 보시면 친칠라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델 크기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데이터를 4배 더 받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뭐 GPT-3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테슬라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스케일링 로스는 맞지 않고 데이터
크기를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크기를 늘려서 학습을 시키면 모델 크기를 낮출 수 있다. 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친칠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모델 공개가 안 됐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오퍼랑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모델이 어쨌든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코드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웨이트는 당연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메타에서 라마라는 모델을 이제 올해 초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앞에 모델 그 딥마인드 친칠라 같은 경우에는 좀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뭐 SNS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내부적으로 활용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델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라마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한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요 방금 설명한 뉴 스케일링 로스에 맞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대신 이제 GPL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면 코드 전체로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완전 커머셜하진 않지만 그래도 커머셜하게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메타에서는 뭐 커머셜로는 최대한 쓰지 말고 뭐 아카데믹하게 사용하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웨이트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토렌트에 올렸어요. 웨이트를. 그래서 이제 다 받을 수 있다고. 네, 허깅 페이스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타에서 예전에도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하나 공개한 게 있는데 이제 OPT라는 모델이거든요. OPT라는 모델에 비해서 좀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프리 노멀라이제이션이란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뭐 요 라마에서 바로 적용된 건 아니고 GPT-3에서 이제 활용이 된 부분이고 예전에 버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셀프 어텐션이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이후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요. 근데 최근에 트랜스포머 계열들은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레이어 노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거는 라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놈을 쓰지 않습니다. 레이어 놈을 쓰지 않고 RMS 놈을 써요. RMS 놈은 그냥 그 데이터의 루트 민 스퀘어를 그냥 분모로 해서 나눠줘서 쓰는 건데요. RMS 놈 자체가 레이어 놈에서 그 데이터의 평균이 0일 때랑 RMS 놈일 때랑 완전 이퀴벌런트한 그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RMS 놈을 썼을 때 효과가 어떻느냐에 대한 논문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RMS 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놈보다 훨씬 더 컴퓨테이션이 적게 드는데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RMS 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도 OPT에서는 렐루를 쓰거든요. 그리고 GPT에서는 갤루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블룸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갤루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스위글루를 쓰고 있어요. 스위글루는 렐루 곱하기 시그모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렐루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0 근처에서 되게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둥그러지는 형태예요. 이것도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쓸 때 어떤 액티베이션을 쓰면 성능이 가장 좋은가에서 보면 스위글루가 제일 좋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터리 임베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값을 더해주잖아요. 토큰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면 그 임베딩 값이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준다고 되어 있고 또 특이하게도 기존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풋 레이어 단에서만 더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마다 이 포지셔널 임베딩이 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존 모델들이랑 아키텍처가 조금 달라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포지셔널 인벤이랑 각 위치 레이어마다 다 다른 값을 어,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네. 무시하고 있는 파라미터 볼륨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드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작긴 한데요. 라마 같은 경우에는 7빌리언, 13빌리언, 33빌리언, 65빌리언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존재를 하고 7이랑 13 같은 경우에는 1T, 그러니까 1트릴리언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 트릴리언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닝 로스고 계속해서 잘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는 결과인데요. 뭐 논문들 결과를 당연히 많이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게 최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엄청 큰 뭐 모델들에 비해서 뭐 크게 뒤처지지 않고 뭐 네, 사실 이 논문 자체는 뭔가 친칠라랑 크게 다른 건 없고 친칠라를 우리가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의가 있고요. 뒤쪽에 나오는 제가 오픈소스 새롭게 인스트럭셔널 베이스로 가동되는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라마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라마를 쓰고 있고 저희도 최근 실험들은 대부분 라마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셔널 베이스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가 인스트럭트 GPT를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이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오브젝티브는 뭐였나요? 그냥 다음 토큰 맞추는 거죠. 웹페이지에 있는 다음 토큰들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챗봇한테 원하는 그런 오브젝티브랑 얼라인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냥 다음 토큰을 맞추는 애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유저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헬프풀리하고 세이플리하게 대답을 해주는. 근데 실제로 GPT-3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트레이닝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유저의 인스트럭션을 잘 대답하기 위한 파인 튜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오픈 AI에서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방법론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방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값들이 표시하는 거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때 이 모델이 나한테 얼마나 효과적인 답변을 주느냐를 평가한 어떤 정성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GPT가 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티드 GPT가 있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인스트럭션 할 때
예시를 몇 개 주는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GPT라는 애는 파인 튜닝이 사실상 필요 없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롬프팅이 된 거고요. 요 SFT는 뭐냐면 요런 인스트럭티브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조금 더 하는 모델, GPT에 대해서. GPT에 대해서 그렇게 한 모델이고, 요 값 자체는 이제 이 중앙선이 0.5잖아요. 0.5는 요 SFT 175 빌리언과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양쪽 모델 중에서 뭐가 더 낫냐라는 걸 평가한 거예요. 보시면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GPT 같은 경우에는 요 SFT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죠. 얘가 더 낫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프롬프트를 해도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근데 요 PPO, PTX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요 SFT보다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고 심지어 1.3 빌리언만 써도 위닝 레이트가 더 높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강학습을 한 모델.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강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요 인스트럭트 GPT 모델이 되게 양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라벨러들을 어떻게 고용했냐, 어떤 능력을 가진 라벨러들이냐, 라벨러들은 공정했냐,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만큼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데이터를 잘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인데요. 일단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림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면 GPT-3를 얘들이 이제 예전부터 그 오픈 API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돈은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GPT-3한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왔겠죠. GPT-3야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인풋 데이터들을 가지고 라벨러들이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GPT-3 그냥 기본 모델은 사람들은 사실 진짜 그냥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챗봇처럼 얘한테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GPT-3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잘 못했을 확률이 높고 얘들 원래 그냥 넥스트 토큰을 맞추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가 챗봇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인스트럭셔널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든 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SFT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모델입니다. 이게 아까 요 초록색 모델이고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하냐? 아닌 거죠. 이제 왜냐하면 OpenAI의 목적은 뭐 여기서 논문에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슈퍼휴먼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 사람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사람이 만든 라벨로만 학습을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슈퍼휴먼한 이 오퍼바운드가 사람으로 정해지는 거죠. 우리 라벨러들로 정해지는 거죠. 그거를 원하지는 않고 조금 더 슈퍼휴먼한 모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AI는 어떤 강학습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싶어요. 강학습 입장에서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뭐냐? 리워드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한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를 어떻게 주느냐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RM이라고 불리는 리워드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이 리워드 모델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데이터셋을 또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셋을 또 만드는데 이 데이터셋은 어떤 거냐면 이 인스트럭셔널 인풋은 같아요. 뭐를 해주세요라는 인풋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4개가 있어요. 답이 4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벨러가 만든 답도 있고 GPT가 만든 답도 있을 거예요. 요 SFT를 기반으로 만든 답도 있습니다. 요거 A, B, C, D 이렇게 이제 여기 예시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문에서 보면 4개에서 9개 정도의 값을
답변이 있다고 해요. 그 어떤 데이터셋마다. 그러면 라벨러가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해서. 나는 뭐 여기 DCAB 순으로 좋다. 그다음에 EADC 순으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RM 모델은 GPT 6빌리언 기반 모델인데 원래는 이 모델이 넥스트 토큰을 맞추는 게 마지막 레이어인데요. 그거를 떼내고 그냥 스칼라 값을 뱉는 모델로 바꾸는 거예요. 스칼라 값을 뱉어내도록 마지막 레이어만 치환을 시킨 다음에 요 두 개 답 보여주고 이 네 개 중에 두 개 답을 보여주고 이거 중에 랭킹이 더 높은 게 뭐일 것 같냐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RM 모델은 어떤 두 가지 답을 받았을 때 나는 얘가 더 좋아라는 거를 학습시킬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리어드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SFT 모델이 액션을 하는 액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리어드 모델이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거죠. 이제 저도 강학수 쪽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걸 크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한다. 평가자와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 액션, 액터가 있고 액터와 크리틱이 있으니까 우리는 PPO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PPO는 정확히는 뭐였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레임워크는 요 크리틱 액터가 있는 환경에서 가장 학습이 잘 된다고 알려진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요 SFT 모델을 Reinforcement Learning 프레임워크 안에서 더 파인 튜닝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된 게 Instruct GPT이고 그게 Chat GP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들을 보시면 SFT 데이터는 11K, 뭐 밸리데이션까지 다 합쳐서 뭐 13K 정도 있고 RM 데이터는 33K, 그다음에 PPO 데이터는 31K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모았고 보시면 당연히 또 PPO, PTX가 제일 좋다고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인스트럭셔널 베이스로 학습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FLAN이라는 모델이랑 T0라는 모델도 요 아까 얘기했던 SFT랑 비슷한 식으로 학습이 된 모델들이에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PPO, PTX가 월등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성적 평가인데 이제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요 코드에서 리스트 C가 이제 리스트 C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GPT-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사실 정보가 거의 없죠, 보시면 정보가 거의 없는데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명을 잘합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셋이 대부분 영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영어인데 영어만 가지고 학습을 해도 한국어, 뭐 불어, 국어 다 잘 된다고. 다 인스트럭트 베이스드로 대답을 하게 바뀐다고. 그다음에 사실 인스트럭트 데이터셋 중에서 그 인스트럭트의 어떤 태스크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태스크를 넘어서는 어떤 인풋에 대해서도 다 대답을 더 잘해지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인스트럭트를 이용해서 할 때 네. 원래 모델에서 끝에 부분을 적용한다. 그거는 RM 모델만 끝에 부분을 좀 변경하는 거고요. 요 인스트럭트 베이스드로 학습할 때는 전체 웨이트에 대해서 다 학습. 그러면 저기서 뭔가 원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다 하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거를 할 때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보는 거는 인스트럭션에 대한 예상 답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더 좋은. 결국엔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그 파인 튜닝의 오브젝티브가 휴먼 프레퍼런스랑 이 모델의 오브젝티브를 얼라인 시켜주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답변을 모델한테 학습시켜주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얼마나 원래 데이터에 비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해야지 돼. 제가 쭉 봤을 때는 보통 한 30K 정도면 학습이 되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30K면 이제 요 GPT 같은 경우가 300빌리언 토큰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몇 분의 1이죠? 1000분의 1, 만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만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인가요? 네, 그렇죠. 10,000만 개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네, 10,000 개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논문이 사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인스트럭트 GPT를 통해서 RLHF가 정말 좋다. 챗 GPT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답변을 잘하는 거. 정말 좋다는 거를 알 수 있긴 한데, 사실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이 퀄리티의 라벨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만드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생각해도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데,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GPT-3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도구들을 가지고 썼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 기업들은 이걸 할 수 있냐? 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서비스를 만들어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라벨러를 고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RM 모델을 학습할 때 스코어를 매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레귤러들끼리의 어떤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 라벨링이 되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서는 되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요 RM 모델을 가지고 PPO까지 하는 거는 힘들어 보이니까 이건 차치하고, 아까 얘기했던 SFT 모델 있잖아요. 인스트럭셔널 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인스트럭셔널 데이터를 그냥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LLM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처럼 해보자. 라는 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셀프 인스트럭션이라고. 셀프 인스트럭션은 세미 오토메이티드 프로세스 포 인스트럭셔널 튜닝 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그림이 사실 전부거든요. 사람이 75개 시드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풀에 넣어요. 그러니까 시드 테스트는 사람이 써야 돼요. 175개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시드 테스트가 뭔지도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풀에 넣어놓고 랭귀지 모델한테 요 175개 중에서 8개를 뽑아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죠. 요런 데이터, 요런 식으로 뭐 인풋 아웃풋이 있을 때 너는 어떤 새로운 인스트럭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냅니다. 신기하게도 새로운 인스트럭트를 만들어내요. 랭귀지 모델이. 그러면 인스트럭트를 만들어낸 거를 보고 얘가 이 인스트럭트는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냐 아니면 넌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냐를 가지고 한번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풋 퍼스트한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 것이냐, first한 프롬프트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면 first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인풋부터 만약에 넣는다. 인풋부터 넣는다.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인데. 인풋부터 넣으면, 이 아웃풋 자체가 이 인풋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되게 비슷한 답만 계속 내놓는다고 해요. 얘들이 휴리스틱이 아니고 뭔가 실험을 계속 해봤을 때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서 아웃풋 퍼스트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과 인풋 퍼스트한 프롬프트 나오는 것을 구별을 해놨어요. 구별을 해놔서 요걸 가지고 인풋과 아웃풋까지 다 만들어내요. 랭귀지 모델 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가 비슷한 어떤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비슷한 데이터면 그냥 포스트 프로세싱 없애버리고요. 필터링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데이터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이 테스트 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175에서 176이 됐겠죠? 데이터셋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3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들은 오픈AI의 인스트럭트 GPT 001 모델을 대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3만 개 정도, 30K 정도를 모으면 한 $500 정도가 든다고 해요. API를 썼을 때.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인스트럭트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인스트럭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 그 다음에 명사를 가지고 플로팅을 한 거거든요. 보면 write paragraph, write paragraph, write letter, write essay 이런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뭐 find number, find sentence, give example 이런 태스크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한 30몇 % 정도라고 들었고, 이게 탑 20을 해놓은 건데, 동사의 탑 20을 해놓은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스트럭트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드 인스트럭션들, 아까 174개의 사람이 만든 인스트럭션들이랑 새롭게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들의 로그 L 스코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그 L 스코어는 정확한 수식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장 길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얘가 높으면, 얘가 1이면 완전히 같은 문장, 0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인데 뭐 완전 다른 문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진 않으니까 사실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비슷한 문장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아마 0.7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필터링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인스트럭션 랭스도 뭐요? 인풋 랭스도 이렇고 아웃풋 랭스는 이런 식의 데이터셋이 형성이 된다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175개라는 기준은 어떻게 생긴 거고, 근데 더 다양하면 저 분포도가 좀 더 많이 비슷하게 될 수도 있죠. 사실 그 부분은 논문에 없긴 한데요. 왜 175를 설정했냐? 아마 175개까지 만들고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아니야.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다. 한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요 플롯 자체가 175개 중에서 로그엘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린 거기 때문에 175보다 더 많아지면 로그엘이 더 비쌀 확률도 높아지겠죠? 비교하는 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 시프트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모델 스펙 때 사용하는 토큰 개수에 대해서 네. 그 저게 단위가 토큰 개수잖아요. 요 학습할 때 사용한 토큰 개수? 맨 처음에 라마에서 이렇게 100빌리언인가 50빌리언 쓰니까 요거 네네네. 네.
저거를 포커스인데 아까 말한 30K는 인스트럭션 수 네, 맞아요. 한 20한 포커스는 이렇게 맞아요. 있는 거죠. 그거 인스트럭션을 한 개수가 몇 정도 되는지는 보통 에서 보시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저거랑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한 평균적으로 한 1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00 토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0 토큰 정도. 곱하기 100칸 정도. 어떻게 보면 꽤 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학습 속도는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은 훨씬 적긴 하거든요. 네, 훨씬 적어요.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표현을 하던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뭐다 브리지하고 마지막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바꾸는데 뭐 그것도 사실 최근에 뭐 로라라는 게 있어서 프리즈하고 조금만 바꾸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가지고 다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GPT-3를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API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습한 자신들의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빨간색, 노란색이 안 좋은 거고, 파란색, 초록색이 좋은 거거든요. 예, 좋은 리스폰스이다라는 걸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셀프 인스트럭트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한 GPT-3가 인스트럭트 GPT-001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 표현을 합니다. 다른 T0 아까 얘기했듯이 T0라는 요 인스트럭셔널 데이터셋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우리 게. 이건 사람이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요 데이터셋은. 근데 그것보다 우리 게 훨씬 좋고 요 API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한 되게 좋은 파인튜닝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인스트럭트 GPT-001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 라는 걸로 사실 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GPT-3 셀프 인스트럭트가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트 GPT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요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든 생각이 얘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얘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얘만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했어요. 그게 스탠포드 알파카입니다. 이게 최근에 뭐 기사 같은 데도 좀 많이 나오고 뭐 $600만 쓰면 요 챗GPT랑 비슷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요 텍스트 다빈치 003가 003이 인스트럭트 GPT 3이거든요. 요 모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까 셀프 인스트럭트에서 공개한 175개 시드 인스트럭트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데이터셋을. 이게 한 $500 들었고. 그다음에 라마 7빌리언을 가지고 추가 학습을 했습니다. 파인튜닝을. 그래서 해서 만들어진 게 알파카 7빌리언인데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챗 GPT랑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답변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슬픈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오픈 AI에서 그 텀 오브 유스에 이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API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는 오픈 AI의 모델에 위협을 주는 모델을 커머셜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은 커머셜 유즈가 불가능합니다. 커머셜 유즈가 불가능하고 요 라마도 사실 GPL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카는 커머셜 유즈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돌리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얘는 데이터는 똑같은 거 쓰고요. 모델을 GPT-J라는 걸 써요. GPT-J는 한 2년, 3년 전에 나온 건데 리더 AI라는 회사에서 이게 잘렸구나. 리더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얘는 6빌리언짜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돌리라는 모델을 만들어냈고 얘도 커머셜 유즈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요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돌리 2.0이 나왔어요. 돌리 2.0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자기 직원들을 시켜서 15K짜리 데이터셋을 만들어냅니다. 직원들을 그냥 시켜서. 이게 퀄리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퀄리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엔 파이티아 12빌리언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거는 일리더 AI에서 학습한 GPT 네오 X라는 모델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최근에 나와서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을 못 해봤고 이 데이터셋 지금 허깅 페이스에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도 허깅 페이스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뭐 저희들도 학습하고 싶으면 학습할 수 있고 요 데이터 자체도 요 모델 자체도 공개가 돼 있어서 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어시스턴트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 아까 얘기했던 RLHF까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어서 요 데이터셋을 실제로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오픈소스로 풀 거니까 오픈소스로 다 풀 거니까 너희도 와서 라벨링 해. 라고 해서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라벨링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다 쌓았어요. 다 쌓아서 최근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타라마 30빌리언으로 학습된 모델이고요. 요 RLHF까지 학습이 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볼 수도 있는데요. 써볼 수도 있는데 보니까 답변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한글을 잘 못해요. 한글을 잘 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도 한글을 되게 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영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웃풋 시퀀스가 한국어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거는 제가 GPT-3가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학습 데이터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 학습 데이터 자체에 한국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메타 얘네들이 이제 요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만들 때 쓰는 토크나이저를 보면 한글 토큰이 거의 없거든요. 한글 토큰이 거의 없어서 글자를 소중중성으로 하나하나 다 쪼개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한글 시퀀스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그래서 요 메타 라마도 아마 그거랑 비슷한 토크나이저를 썼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가지고 생성을 하면 아웃풋 시퀀스 랭스가 엄청 짧아요. 엄청 짧아져서 오픈 어시스턴트 사용을 해보면 한글을 한 4-5글자까지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다가 다시 영어로 얘기를 되게 중요한 것만 한글로 딱 얘기해요. 다시 영어로 얘기해요. 하는 방식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모델들을 돌리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모델 자체는 뭐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그냥 넥스트 토큰을 맞추는 형태로 모델은 동작을 하고 모델의 어떤 아키텍처도 사실 모델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인스트럭트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아키텍처가 달라지진 않는 학습이 조금 달라질 뿐이다 라는 거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오픈소스들이
모델 크기들을 보면 10에서 30빌리언 사이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최근에는 라마가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일루드 AI 쪽이 좀 오픈소스로 공개가 아파치 2 라이센스로 공개가 된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어서 일루드 AI 쪽 모델들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요 GPT 네오 X 같은 경우에는 또 GPT-3랑 아키텍처가 좀 다르거든요. 그 한 레이어 내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그런 것들을 잘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이런 오픈소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니까 저희 하드웨어를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까 셀프 네. 할 때는 얼마나 그 학습이라고 학습이요? 학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을 때 시간이 나왔다기보다는 얘를 학습할 때 뭐 A100 몇 대를 빌려서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 정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A100이 1시간 빌리는데 얼마더라? $12인가? 한 대에 $12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12라고 하면 8대 빌려서 하면 1시간 내에 하는 거죠. 저희 저기 구글 클라우드에서 에이백 하나 가지고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5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그럼 너무 잘, 그게 한 대 기반이잖아요. 한 대.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8대를 쓰면 하루 네. 이런 건데 사실 또 네트워크 비용도 또 따로 있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100 정도 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컴퓨터하고 실수있는 모델이 되기는 없다. 지금 요 돌리 2.0이랑 오픈 어시스턴트는 커머셜 유저가 가능해 보여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는 그 GPL이라고 돌리 1.0은 얘는 GPT-J는 아파치 2.0이고 얘가 커머셜 유저가 불가능해요. 요 데이터셋이. 얘는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얘가 GPL이고요. 얘가 커머셜 유저가 불가능이고요. 돌리 2.0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유저 가능 아파치. 그래서 커머셜 유저 가능이고요. 이것도 커머셜 유저 가능 대신 뭐 출처는 인용해야 됨이고 요거는 GPL. 근데 요 데이터셋만 있으면 저희가 학습은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파이시아 같은 거 이용해서 아니면 GPL도 괜찮고요. 6빌리언 학습하려면 데이백이 몇 개 정도 필요해요. 저 정확하게 왜냐하면 요 RM도 같이 띄워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RM이 6빌리언짜리 쓴다면 6빌리언 2개를 띄워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6빌리언 2개를 띄워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학습 따로 요거 학습 따로 돌린 다음에 요걸 2개 같이 띄워서 학습을 돌려야 되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요거를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러니까 이 오픈 어시스턴트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고 근데 오늘 이제 진원님께서 딥스피드 챗, 딥스피드 챗 이거를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이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메모리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딥스피드 쓰면 그 CPU 쪽으로 이렇게 레버리지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GPU 연산 속도 자체가 더 중요해질 텐데 그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왜 6빌리언을 스케일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학습을 하려면 요게 이제 챗 GPT가 되는 모델이고 얘가
이거 큰 사진으로. 얘가 챗GPT가 되는 모델. 얘는 그걸 학습시키기 위한 리워드 모델. 리오드 모델도 동시 학습을 한. 동시 학습은 아닌데 답변을 내줘야겠죠? 네, 답변을 내줘야 되니까 물론 학습하는 것보다 그거는 적게 먹을 텐데 메모리 적게 먹을 텐데 어쨌든 뛰어나요. 그래서 이 6빌리언. 얘를 보통 6빌리언을 쓰고요. 얘는 우리가 뭘 쓰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하고 설명한 분들 제일 플러스 모델은 RM 모델 이 RM 모델이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는 아마 오픈 어시스턴트의 모델일 텐데요. 오픈이 되어 있는지 그 RM 모델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거기 이제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게 요거는 공개한다. 이 데이터셋은 공개한다. 데이터셋을 쓸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이 있는데 그 신칠라가 네. 그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주면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모델도 커지면 좋고 데이터도 많아지면 좋으니까 그냥 다다익선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뭐든지 다다익선이냐. 뭐든지 다다익선인데 컨스트레인트가 내가 가진 컴퓨팅 파워. 아, 내가 가진 컴퓨팅 파워에 비해서 데이터를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냐, 모델을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모델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였어요. 모델을 늘리는 게 0.73 대 0.27만큼 더 유리하다를 기반으로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졌거든요.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더 쓰는 게 좋다. 데이터가 더 좋다. 그냥 데이터가 더 좋다는 아니고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네, 0.5, 0.5. 그래서 얘를 보시면 고퍼에 비해서 모델 크기는 4분의 1 정도인데 데이터는 4배보다 더 썼죠. 4배보다 더 쓴. 그러면 모델 크기를 많이 줄이고 데이터를 많이 늘려도 똑같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0.5만큼이 안 되네. 5대 5라면서요? 그러니까 5대 5만큼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비율을 낮춰 올려야 되겠어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늘리면 이제 데이터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모델 로스가 충분히 떨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점점 세츄레이션 하거든요. 이 로스 떨어지는 게. 로스 떨어지는 게 세츄레이션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한 번 연산할 때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컴퓨팅을 한 번 쓸 때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져요. 질문 더 없으시면 방금 저 그림 맨 밑에 보면 섹션 여기 보면 모든 모델은 싱글 배치에 한 배치마다 샤넬 같은 큰 훈련이 됐다고 돼 있고 싱글 배치는 없고 그 배치 사이즈 있고 배치 사이즈 그냥 되고요. 원 배치, 싱글 배치는 아닐 거고요. 싱글 배치가 아니고 네, 배치는 많이 썼을 거고요. 배치는 많이 썼을 거고, 이것도 아마 뭐 저희가 예전에 세미나를 많이 했었던 뭐 3D 파이프 뭐지? 패러렐리즘을 활용을 하는 거일 거거든요. 모델 패러렐리즘도 들어가고, 파이프라인도 들어가고, 데이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리즘 통해서 본 토큰수를 늘렸을 거고요. 파이프라인도 같이 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컨피규레이션에서 학습 레인지가 나와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